양시장이 현재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탄력의 변화는 있었지만 오늘 무난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앵커 말씀대로 약간의 이 코스피 쪽에서의 음봉 전환 움직임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어제와 좀 분위기가 비슷할지 투자자들의 관심 방향성은 어디로 갔을지 스타캐치 시간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증권통통에서 볼 텐데요. 먼저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살펴보시죠. 네, 현재 종목들을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절반씩 있습니다. 1위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삼성전자 이틀째 회복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가장 위쪽에 이렇게 리스트를 올렸고요. 삼성전자 6만 원 선에 대한 도전을 조금씩 가깝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키워드를 안고 관심이 높은 편이고요. 현재도 살짝 오르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코스피 지수도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코로나19 테마 쪽으로는 4위에 랭크된 시젠 한 종목 더 보실 수 있겠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조회상위 리스트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요. 원전 관련 종목들도 정책 테마와 엮이면서 최근에 상승이나 하락 이쪽 분위기로 어떻게 잡을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텍소노미 이쪽에 원전이 포함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쪽으로도 여전히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6위에는 셀트리온이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많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오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도 한 가지 더 있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차트 통해서 보시죠.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대형주들 SK하이닉스, 카카오에 대한 이런 조회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젠텍 말씀드린 대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코로나19 재확산 키워드에 역시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사료같이 사료 관련 종목들도 오랜만에 좀 링크가 되는 모습으로 현재는 조회상위 리스트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증권통 관심상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1위 보시면 코난테크 놀로지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 발을 들인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내기 종목인데 이 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관심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잡히고 있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관심 리스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2위에 있는 오르비텍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삼형 엠텍도 눈에 띕니다. 조회상위에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점 보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관심과 그리고 조회수 상위 리스트에 상위권으로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확실히 백신을 좀 개발하게 되면서 국내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 이렇게 오르게 된 이런 공을 톡톡히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최근에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키워드에 더 가깝게 묶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4위에는 급락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디즈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무상증자를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까지 시장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보실 거고요. 네, 아래쪽으로는 우리산업홀딩스도 오늘 하락세 그리고 사료 테마로 했을 때 고려산업 같은 경우 약간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서 오름폭 기록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요. 4x4 이 종목도 현재는 보합권 정도의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관심상위 둘 다 봤는데요. 특징주들 몇 가지 뽑아서 차트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많이 담으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 종목이에요.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약세장 속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죠. 셀트리온도 이에 힘입어서 무려 7거래일간 상승 탄력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은 모두 약세 흐름을 좀 띠고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온 제약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 캡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좀 분석하는 기사들도 몇 가지 나와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런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시세가 좀 피로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다는 점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일봉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닥 잡고 올라오는 차트 형성하고 있죠. 일단 신저가가 13만 9천 원 정도였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18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좀 단기적인 바닥을 잡은 다음에 출렁임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오름세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현재는 그래도 밑꼬리를 좀 달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장중보다는 만회하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보실게요. 네, 어제 상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자연어를 처리하는 사업과 AI 기술로 영상을 분석하는 사업 두 가지를 좀 사업을 축으로 하고 있고요. 어제는 사실 시초가 대비해서는 13% 정도 하락한 지점에서 거래를 마쳤고 공모가로는 20% 이상을 웃도는 가격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가깝게 오르면서 오름폭 높여가다가 현재 구간 시세가 또 변동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또 한국항공우주와 지분 10%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한국항공우주가 지분 투자에 대해서 AI나 빅데이터, 딥러닝 같이 이렇게 4차 산업 기술을 항공과 방산 분야에 접목하면서 미래 산업 분야의 요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확실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뒤늦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래일밖에 안 됐으니까 일봉보다는 5분봉 통해서 오늘의 시세 변화를 좀 점검해 볼게요. 네, 오늘 보시면 점차 오름세가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시초가부터 크게 시세를 냈던 것은 아니고요. 잔잔한 움직임을 기록하다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 탄력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20% 가까이 오르고 있던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5분봉에서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나오면서 현재는 하락 전환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만큼 시세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의 5분 사이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 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시디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 현상이 상당히 짙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아무래도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유보율이 높았던 종목들이 무상증자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유보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상증자 테마로 엮이면서 오름폭을 크게 기록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디즈 보시면 오늘 개장과 동시에 VI가 좀 발동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디즈가 이렇게 무상증자 테마주로 묶인 이유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 주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세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데요. 일단 유보율부터 보시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것이 과연 자본금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자금을 이렇게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되고 결국에는 무상증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유보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무상증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시디즈 역시나 이 한국거래소에서 시세 급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은 없다고 실제로 공시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을 하면서 시디즈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 보실게요. 네, 어제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게 되면서 양봉이 상당히 길게 나타났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사실 장 초반에는 14%대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무상증자 테마가 어제도 꺾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디즈 역시나 급락으로 좀 바뀌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 통해서 본 조회상위, 관심상위 리스트들 짚어드렸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